인사입니다. 조직 구성원들의 필수 역량, 이 조직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높이고 싶다면 이번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조직 소통 스킬에서 잘 듣는 방법에 대한 팁들을 알아볼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제목을 Good Listener라고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듣기 역량은 어떠신가요? 기본적으로 이 듣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시하기, 듣는 척하기, 선택적 듣기, 적극적 듣기, 공감적 듣기, 이 경청의 5단계를 이해하고 5단계가 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청 유형에 대해 소개해 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1995년 왓슨 외의 학자들은 이 경청 유형에 대해 개념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바로 4가지 경청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 지향 경청 유형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가지면서 경청을 하고요. 그리고 비판단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이 상대의 감정을 확인하고 배려하면서 관계 설정에 관심이 많은 유형이고요. 그리고 이 상대 분위기를 잘 알아채는 경청 태도를 보입니다. 두 번째는 내용지향 경청 유형입니다. 명료성과 이해성을 계속 확인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에서 모든 측면을 보려고 합니다. 복잡하고 이 도전적인 정보를 환영하고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객관적인 정보에 가치를 두면서 경청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시간지향 경청 유형입니다.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절약하는 것을 중시 여기는 경청 유형인데요. 미팅 대화 시 이 필요한 시간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거나 그리고 예상 시간보다 시간이 오버가 될 때 상대에게 시계를 자주 보거나 아니면 눈치, 제스처를 통해서 조급함을 나타내는 태도를 보여주기도 한답니다. 행동지향 경청 유형입니다. 이 행동지향 경청 유형은 문제의 핵심에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이 포인트를 찾아가려는 경청 태도를 보이고요. 이 명확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질문도 던지고요. 그리고 보고하는 내용이 실제와 불일치하는 곳들을 아주 잘 찾아내서 바로 일치된 행동을 하기 위한 이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 것 같나요? 실제 강의에선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형들 중 가장 좋은 유형은 무엇일까요? 답을 예상하셨나요? 가장 좋은 유형은 없고 이 4가지 유형의 모습들이 다 필요하며 이 상황에 따라 잘 꺼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각 유형의 강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지향 경청 유형은요, 이 언어적, 이 비언어적인 피드백을 명확하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지향 경청 유형은 이 상대가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이 지지를 제공하도록 이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경청을 하는 태도가 강점이라고 하고요. 시간지향 경청 태도는요, 시간의 중요성을 알게 해서 이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지향 경청 유형은 상대가 스스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리되게 해주고 이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들이 있는데요. 이런 강점들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별로 유의해야 하는 경청 태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지향 경청 유형은요, 비판적인 태도, 비난적인 태도를 지향한다입니다. 이 4가지 경청 유형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유형을 살펴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사람지향 경청 태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지향의 모습은 비난,
비판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내용지향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지향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요, 미리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궁금한지 사전 요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시간지향 경청 태도가 되겠습니다. 시간은 즉 금이다 라고 하는 말처럼 이 시간 관리도 굉장히 조직 소통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계속해서 이야기가 길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지양하는 태도가 이 시간지향 경청 태도인데요. 그러면 알맞은 시간에 잘 이야기를 끝내기 위해서는요, 이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간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행동지향인데요. 자, 이 행동지향 경청 태도의 분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 경청 태도를 강점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이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 여유를 가지는 것, 그리고 너무 높은 기대를 하지 않고 듣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청 유형에 따라서 이 경청 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반적으로 어떤 태도가 이 경청의 태도로 올바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 시 지켜야 할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얘기를 듣기 전에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얘기를 들어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듣지 않거나 들은 척하거나 이해한 척하지 않는다. 상대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내용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상대의 얘기를 중간에 끊고 자신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 자신이 듣고 싶은 화제만을 듣거나 그 내용에 얽매이지 않는다. 감정적이 되어 화를 내지 않는다입니다. 어떠신가요? 참 지키기 어렵지만 꼭 지켜야 되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경청 시 지켜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태도 중에 가장 선호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조직소통에서의 경청은 조직 구성원의 정서적 소통을 지원하고 업무적 소통에 몰입하게 해서 이 조직 시너지를 만드는 강력한 역량이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청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 여기 아라비안 속담이 있는데요. 네가 말을 할 때에는 그 말이 땡땡보다 나은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침묵입니다. 조직 소통을 위해서 나는 어떤 말을 하는가? 그리고 그 말이 경청보다 더 나은 방법인가를 고심하는 것. 쉽지 않겠지만 집단지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경청의 태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경청 유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 기본적인 경청 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과정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